그때 나는 언젠가 30이 되면 그 순간을 맞이하면 그러면 그때는 정말 스스로 죽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곤 했다. 내 나이 28. 난 그저 잘 살고 싶었다. 엄마의 지병이 낫기를 바랐고 언젠가 어린 동생들이 장성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 모든 게 나만 그리던 헛된 꿈이었던 걸까? 우리 집은 식구가 많았다. 그러나 벌이는 시원치 않았고 심지어 내가 대학에 입학한 순간부터 모치는 섬유근육통이라는 질환과 함께 각종 합병증으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할 수조차 없었다. 안 그래도 간신히 유지되던 가게의 반 이상이 박살이 나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아직 먹여 살려야 할 어린 동생들이 있었다. 그래서 난 나를 아끼지 않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명의 가족을 건사하기란 쉽지 않았다. 결국 가게에 한계가 왔던 어느 날 부모님이 내게 말했다. 나는 대출이라는 게 내키지 않았지만 사업자 대출을 1천만 원 받아 동네의 작은 노래 연습장을 인수했다. 그러나 부모님을 믿었던 게 잘못이었던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 가게엔 파리만 날렸고 가족들은 자리를 바꿔 다시 시작해보기를 원했다. 난 또다시 고민 끝에 빚을 졌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다. 가족이니까. 그렇게 잘 살아보자라는 명목하에 하나둘 시작되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내 앞으로 지어진 빚이 한가득이었다. 매장의 상황이 더욱 나빠지기만 하니 하루 이틀 카드 대금이 연체되기 시작했다. 매달 갚아야 할 빚은 내 월급을 통째로 가져다 넣어도 티도 나지 않을 정도였고 원금을 줄이기는커녕 점점 불어나기만 했다. 하루하루 죽을 것만 같았다. 신용도는 바닥을 쳤고 더 이상 내게 대출을 해주는 곳은 없었다. 매장은 이미 애저녁에 망한 지 오래였고 사업자 대출을 받아 넣었던 보증금 역시 이리저리 찢겨 공중분해되었다. 부모님은 죄책감에 나의 연락을 피했고 동생들은 저 살 길만 쫓아 떠났다. 그 누구도 나를 돕지 않았다. 가족들과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 스스로를 갈아댄 결과가 이것이었다. 수천만 원의 빚, 바닥을 친 신용도 엉망이 된 채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는 납입 독촉 전화, 불면증. 하지만 외면에 대한 충격에 무너질 틈도 없었다. 오늘도 출근을 해야 이 삶을 이어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오후 출근 준비를 하던 때였다. 어디선가 전화가 왔었다. 나는 멍하게 전화를 받았다. 발신인은 자동차 대출을 받았던 캐피탈이었다. 돈이 없는데 무슨 차가 필요하냐며 극구 반대했었지만 부모님이 매달 꼬박꼬박 내겠다며 부득불 고집을 부린 통에 구매했던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정작 나는 한 번도 몰아보지 못한 그 차의 할부금이 벌써 3달째 밀렸다는 소식이었다. 가족들은 나를 가족으로 여기기는 했던 걸까? 결국 모든 게 허탈해져 타지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하여 엉엉 울며 하소연을 하다가 잠들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친구에게서 문자가 한 통 와 있었다. 사실 처음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했을 때의 기억은 흐릿하다. 지부에 도착해 담당자님을 마주한 그 순간까지도 믿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다. 내 빚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말을 처음엔 잘못 들은 줄로만 알았다. 결국 나는 담당자님 앞에서 나도 모르게 울어버리고 말았다. 그분은 내게 조용히 티슈를 건네주셨다. 채무조정 신청이 끝나고 몇 주간의 기다림 끝에 다행히도 무사히 심사가 통과되었다. 이제는 빚이 불어나지 않고 한 푼이라도 원금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덕분에 난생 처음으로 갚아나가는 것에 집중할 수 있었다. 약 1년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나는 까마득하게만 보였던 자동차 할부금의 완납을 이뤄냈다. 거짓말 같았다. 살면서 대출금을 다 갚는다는 게. 완납 증명서를 받았을 때 그날 나는 울면서 웃었다. 이게 희망이라는 거구나. 변화된 삶을 처음으로 오롯하게 인식한 순간이었다. 마지막 변제금을 입금했을 땐 약간 허탈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기쁘면서도 복잡한 마음에 방 안에서 홀로 울기도 했다. 하지만 혼란은 잠시였다. 난 처음 채무조정을 신청했을 당시에 내 마음을 떠올렸다. 8년, 36. 그때는 조금 더 나은 어른이 될 수 있을 거야. 완제한 지금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이젠 이 한 가지는 말할 수 있다. 희망은 마냥 죽지 않았고 앞으로도 죽지 않을 거라고. 설령 지금 힘들지라도
시들어 죽어버리는 듯 보이는 현실일지라도 언젠간 다시 환하고 찬란하게 빛날 수 있다고. 그러니 우리 모두 이 악물고 힘차게 살아가자고.